뜬, 뜬, 뜨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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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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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브리핑.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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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뉴스 브리핑 네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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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도, 여기서 말이 끊겼는데, 과연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정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각국은 테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각종 법적 규제로 테러 발생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애초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맡겼던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에 대해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의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스마트폰과 CCTV 보급률, 신용카드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이런 기초 자료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법적 미비로 테러 방지 국제 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등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테러는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참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며 엄청난 희생이 벌어진 뒤에는 소용이 없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이 테러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2001년 뉴욕 9.11 테러 이후 전화와 이메일의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테러 방지 법안이 13건 발의됐습니다. 야당 등은 국민 인권 침해와 국정원 비대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KBS 뉴스 정시행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도 이런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 개도 안 써요 가지고 부다페스트 협약 등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회가 잘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데 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전 2시 종합 뉴스로 뉴스 브리핑 1부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시청자의 댓글과 함께하는 2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금동현 기자였습니다. KBS 제3라디오. KBS 제3라디오가 잠시 후 3시를 알려줍니다.
AM 999kHz, FM 87.9MHz, KBS 제3 라디오입니다. LHKA 뚜 츄 츄 KBS 제3 라디오 연딴딴 뚜두둔 딴딴딴딴딴 딴딴딴 뉴스 브리핑 딴딴딴. 네, 뉴스 브리핑 시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고 오늘 함께할 금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네, 금동현 기자 함께 나와서 금동현 기자가 이런 기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 받고 있습니다. 댓글은 FM 8790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KBS 제3 라디오가 87.9MHz이니까 8790으로 댓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 금액 듭니다. 네, 댓글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삑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 한문으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두글 이것의 경쟁, 저기 이것의 정치라고 합니다. YS 뜻보다 YS 표만 노리는 정치적 관념인데요. 이것에 대하여 정노경 기자와 김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24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 조문 정국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흘째 김 전 대통령 빈소를 지켰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합동으로 국회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빈소 주변에서는 여야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즉 PK 지역 중심 지역 표심을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조문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도 외부 일정 없이 빈소를 지켰고 25일에도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빈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같은 상도동계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회 일정이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원 등 소속 의원 29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지난 22일 빈소를 찾았던 문재인 대표는 감기 몸살로 불참했습니다. 우상호, 우원식 의원 등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초재선 의원 10여 명도 국회 분향소에 합동 조문했습니다. 전남 강진에 내려가 있던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 고문은 사흘째 빈소를 찾았습니다. 손 전 고문은 김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열리는 26일까지 빈소를 지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하는 말은 결국
결국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자기들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고 있지만 유산만 노리는 아들이 아닌가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단식 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인 하나회 해체를 친박 해체와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12월에 펴낼 예정인 창당 60년 사에서 김 전 대통령 부분을 더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고 김영삼 대통령은 엄연히 야당의 역사이고 민주화 투쟁 선봉장으로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내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표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의 주요 대선 주자가 모두 PK 출신인 만큼 야당으로선 PK 지역 총선 성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 대표의 부산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PK 지역을 총선 주요 승부처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중진 의원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애도를 총선에 활용한다는 말은 맞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혁 성과를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회주의자 면모를 야당 공격에 활용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속에서도 결코 국회를 떠나지 않고 국회 일을 최우선으로 챙겼다며 한중 FTA인 자유무역협정,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야당이 김 대표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유산만 노리는 아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김 대표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여야를 만나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예의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을 강조하며 조문 정치를 펴는 것 역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 PK 지역 민심을 파고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PK 지역을 수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만약 PK에서 야당의 공세를 막지 못하면 TK, 즉 대구, 경북 지역 기반이 약한 김 대표로선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미래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는 여든 야든 조문 정국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고민하는 게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노경, 김봉기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런 PK 출신이라는 것에 따라서 계속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해서 내년 총선에서 또 사용될 것이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뭔 이렇게 죽은 것까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여야끼리 싸워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댓글을 올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을 보니까 뭔 사람 죽은 것 가지고 여야끼리 싸우냐고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야는 원래 뭔 일이 생기거나 뭐 작은 일에도 계속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이런 죽은 것은 큰 일이니까 이런 일에도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개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보다 많게 하지는 말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는 말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이 총 2222명인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장례위원이 2375명이었습니다. 과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을 넘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총 2222명으로 24일 확정됐습니다. 장례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을 따르던 상도동계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 동기 인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장례위원회의 장례위원의 수가 2375명에 이어 역대 둘째 규모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개의 한 인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보다 간소하게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1404명,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 때는 691명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협의해 장례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 현직 고위 인사와 학계, 종교계, 재계, 사회단체 대표 등 정부 추천 인사 808명과 유족이 추천한 민주화 추진협의회 창립 회원 등 14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장례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엄수되는 김 전 대통령의 연결식 준비와 진행 전체를 맡습니다. 장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부위원장은 정가윤,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김봉조 회장은 유족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민주동치회는 김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장례위원회 고문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부요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국회의원 등 10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집행위원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선임됐습니다. 장례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부 고위 공무원 404명, 군 장성 8명, 지방자치단체장 18명, 대학 총장 196명, 재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 87명 등 총 2108명이 포함됐습니다. 장례위원회는 최형우 전 내무장관과 김덕용 전 의원과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상도동계 인사와 권노갑 새정치연합 상임 고문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김옥두 전 의원 등 동료 동계도 두루 포함됐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이 추천한 인사는 빠짐없이 반영됐고 각기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균형 있고 대표성 있게 선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인 9일과 국민장 7일을 통합해 간소화한 제도로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김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 됐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 사망 때마다 국장과 국민장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가장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KBS 뉴스 최희명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금동현 기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이런 장례위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1,404명의 장례위원이 왔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 때는 단 691명밖에 장례위원이 없었습니다. 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이미지여서 그런지 이런 국민장 때 단 691명으로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 장례위원이 지금 현재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이 지금 현재 2,22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장례위원은 2,375명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이 2,375명을 넘어가게 되면 장례위원이 제일 많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고 만약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이 2,375명 이하로 끝나면은 계속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볼 게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할 때에는 그때는 과거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였을 때에는 인구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에 이어서 인구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장례위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례위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장례위원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장례위원회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가변,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과 황찬현 감사원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부 요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국회의원 등 총 101명 이런 국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또 있습니다. 이런 장관들도 많이 왔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례식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동현 기자. 이 이유는 예전부터 이런 대통령의 장례식을 치를 때 정치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다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 대통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하는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왜 불투명할까요? 최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당초 이번 주 잡혀있던 대회 일정을 취소할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행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참석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14일부터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7박 10일간의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감기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23일 새벽에 귀국, 휴식을 취한 뒤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일단 26일 오전에 잡혔던 외부 행사는 불참하기로 했고 그날 오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은 참석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며 그날 날씨가 영하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또 다른 해외 순방도 잡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잠긴 목소리였고 중간에 말이 끊기면서 침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때도 고산병과 시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의 정치적 의미가 가볍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혁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소식에 대하여 금동인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아까 전에도 말해준 것 같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감기 몸살이 있어서 이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런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치권에서도 이런 감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이런 해외 순방을 많이 가기 때문에 고산병 뭐 그런 것들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런 감기가 더 악화돼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 여부를 청와대는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박 대통령이 능지처참 발언에 박수를 친 세월호 특조 위원들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특조위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조위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로 탄생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청와대가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형사소추와 무관한 것이라면 조사 자체가 필요치 않다며, 그렇다면 이 조사는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청와대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특조위가 조사 절차대로 서면 조사나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해도 뚜렷한 결과 없이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말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청와대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한 건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과 관련한 특조위의 대응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도 너무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특조위의 차관급 상임위원인 박종훈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한 세월호 관련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내 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부관 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언급이 포함된 한 유가족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형태를 두고 최근 청와대와 교감을 형성해 신박, 즉 새로운 박근혜계이라 분류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만 김정훈 정책위원위 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과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와 안효대 농해수위 간사가 특조위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박 대통령 조사 안건을 표결에 붙여 9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전원위는 17명의 위원 가운데 야당 5명, 유가족 3명, 대한변협 2명 추천을 받은 10명 안팎이 다수파이며 여당 5명, 대법원 2명, 추천위원 7명 안팎은 소수파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수파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석태 위원장은 조정 대신 그럼 이제 표결하는지 물어본다며 표결을 유도해 결국 10명 안팎의 다수파 뜻대로 결정이 나곤 한다고 했습니다. 특조위에선 다수파가 소수파 발언에 대해 표결에 붙여 속기록에서 삭제하자고 했다가 소수파가 강력히 반발해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과반수로 모든 게 얘기가 되는 상황이라며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자기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결제도 안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했고, 이석태 위원장도 표결을 통한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갈등과 빚어 사퇴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다수결에 의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며 국회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야권이 주도하는 특조위에서는 다수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선정민입니다. 네, 그렇고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절식에 5.18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상진 기자와 김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일째인 24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각층에서 2만여 명의 조문객이 찾았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 4곳의 간부 30여 명은 빈소를 찾아 광주에도 분향소가 있지만 특별히 예를 갖추고 싶어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이들은 다음 달 고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5.18 패를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서거로 감사패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정춘식 5.18 민주화 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회장은 감사패 대신 공로패를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키로 했습니다. 1시간가량 조문한 이 단체들 간부들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 씨한테 추모 성명을 전했습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 상자회 회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만들어 명예를 회복해 줬고